자, 이번 시간에는 29번째 기출 유형인 면접법의 의미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면접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 볼 텐데, 면접법의 장점부터 볼게요. 다양한 내용을 비교적 심도 있게 조사하는데, 면접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이거예요. 뭐든지 깊이 있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어쨌든 약속 1대1로 약속을 잡고 뭐 1대1, 1이든 1대 다든 뭐 어쨌든 약속을 잡고 대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100%예요. 거의. 그러니까 물론 뭐 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오늘 면접 못 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면접이 못 하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 언제 또 시간이 되세요? 그럼 그때 찾아뵙겠습니다라고 해서 응답률은 거의 100%에 가깝게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응답 오류를 감소시키고 오기 혹은 응답 누락 같은 것들이 어 적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직접 면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대답이 잘 안 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그 오류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비언어적 행위 기록을 통해 조사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가 있고 뭐 물어봤는데 갑자기 표정이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뭐랄까 안 좋으면은 적는 거지. 약간 표정이 좋지 않았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서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 있고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더 많은 이제 응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환경적인 요소들도 통제가 가능해요. 그 면접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물론 이제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카페나 이런 데서 면접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들리는 소음도 있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접을 한다고 할 때는 밀폐된 공간에서 뭐 1대1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신문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신문도 면접이에요. 그 신문도 면접이지.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면접이니까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익명성 절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자료 수집할 때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어, 굉장히 깊이 있는 그 단어, 그러니까 자료를 모을 때 이런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민감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짓 응답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물어보면은, 그건 좀 대답하기 좀 곤란한데, 뭐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연구에 꼭 필요한 거니까 꼭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예, 그러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제가 말한 게 어디 뭐 남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익명성은 보장이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약간 좀 약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라포의 정도 혹은 면접 분위기에 따라서 면접마다 조사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라포라고 하는 건데, 모든 이게 상담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용어긴 하거든요. 어떤 면접자와 피면접자들 간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뭐 친밀도 뭐 대충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누군가랑 이야기를 할 때 처음 만난 사람이 이야기할 때 어때요? 쭈뼛쭈뼛 하면서 네 그러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약간 말 가려서 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친밀해지면 갑자기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라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자의 주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얼마나 유능하느냐에 따라서 면접으로 모은 데이터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해봐야 돼요. 조사자의 주관 혹은 신념 혹은 사고방식 편향이 조사 내용에 포함하거든요. 어쨌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 판단을 할 때 혹은 질문하는 방식이라는 질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키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면접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성공적인 면접을 위한 방법은 응답자가 경계심을 내려놓고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응답자의 협력을 얻기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하는 상황이 1대1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면접을 하는 그러니까 면접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프로빙을 사용해서 응답을 보다 구체화시켜야
다라고 하는데 프로빙이라고 해서 프로빙 되게 뭐 대단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추가적인 탐색 질문이에요. 추가적인 탐색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응답자분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빙의 예가 될 수도 있고 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질문들이 프로빙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면접자는 면접 응답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질문을 숙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 물어볼 거를 모르고 잠깐만요. 여기 지금 면접지 좀 잠깐 볼게. 라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면접하는 입장에서 어때요? 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입사 시험이나 이런 면접에 갔는데 면접관이 앉아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면접법의 일종이에요. 있는데 자, 뭐 몇 번 지원자분 잠깐만요. 또 보고 그러면서 국어책 읽는 것처럼 뭐 앞으로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회사에서 어떻게 뭐 행동할 거예요라고 이제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면접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지? 면접관이 왜 저러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응답에 대해서 약간 응답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면접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복장, 언어, 행동 등에 유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그뭐 타안에 따라는 좀 다르긴 한데 비즈니스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면접을 하러 갔는데 막 후줄근한 추리닝에다가 후드티 입고 이렇게 가갖고 면접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때요?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죠. 면접관이라고 하면은 뭐 완전 풀 정장을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니트하게 입어야지 그래도 좀 조사자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막 레게 파마하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표준화된 질문을 사용하거나 일정한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 모든 응답자들에게 동일한 절차를 사용해서 면접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면접이 어떤 형식이 있어. 그러면은 이 형식을 파괴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응답자들한테 동일한 프로세스로 이 면접을 진행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이제 면접에서 얻어진 질문 응답들이 어때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체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체계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답변을 기록하고자 할 때, 기록할 때 조사자 해석과 주관을 배제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어떤 뭐 성향을 가지고 있고 뭐 면접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면접 자료들을 해석하고 할 때는 물론 해석이라는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스키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최대한 주관적인 어떤 내 개인적인 해석 있잖아요. 나 이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한 것들 있는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면접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관찰 병행할 수 있죠. 뭐 면접하면서 관찰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을 졌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투로 이야기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병행할 수가 있어요. 자, 신축성 있게 자료를 얻을 수 있까? 신축성 있게 자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유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 그 부족한 응답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질문 응답을 갖다가 이끌어낼 수 있는 거고 질문 순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응답자들이 응답을 하게 되죠. 근데 간혹가다 응답자들 중에서 그거 말고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물어볼 거고요. 요거는 이 질문 먼저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데 익명성이 일단 익명성부터 나가리예요. 요거는 익명성이 높아 면대면으로 하는데 가면 쓰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백성사야. 어, 익명성이 높아서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장점으로 틀린 게 됩니다. 자, 다음 면접 조사에서 조사자가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으로 틀린 것은 질문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친숙한 분위기 형성해야 돼요. 요게 이제 라포죠. 라포 형성해야 되고 개방형 질문의 경우에는 응답 내용을 해석하고 요약해서 기록해야 된다.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오픈 퀘스천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개방형 질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해석, 요약 요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응답자가 응답한 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주관적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원칙으로 틀린 게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면접자는 응답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장이나 언어 사용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하러 갔는데 막 그 슬랭 쓰고 막 아니면은 막 이렇게 복장도 막 추리닝에다가 뭐 레게 파마에다가 슬리퍼 찍찍 끌고 와가지고 면접할게요.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면은 약간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도 이거 할 때 말을 좀 조심해야 되나?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뭐 나가리 이런 말 쓰면 안 되나?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나요? 뭐 대답을 안 하니까 뭐 알 수가 없네. 자, 아무튼 이렇게 면접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 유형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